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만 4,6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42만 4,609명, 해외 유입 3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30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32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5,855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3,25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782명, 군산 2,211명, 익산 1,921명입니다. 확진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28일 기준 1.03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7명 더 늘어 누적 사망자는 5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단일화 등 합종 연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문택규 예비후보와 박재만 출마 예정자가 단일화 여론조사로 문택규 예비후보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임준 예비후보와 맞설 양자대결 구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군산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단일화에 합의한 문택규 예비후보와 박재만 출마 예정자. 단일화 합의 보름 만에 여론조사를 통해 문택규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강임준 전 군산시장은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서동석, 김상훈 예비후보도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선거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4명으로 추려집니다. 현재로서는 현역 시장 프리미엄에 신영대 국회의원과 원팀을 강조해온 강임준 예비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재만 출마 예정자와 단일화로 문택규 예비후보가 추격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경선 후보들 간 단일화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단독 출마를 강조하고 있는 서동석 예비후보의 이른바 반강임준 연대 합류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전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군산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는 표면적으로는 문택규 서동석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강임준 예비후보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반강임준 세력의 단일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상에 어긋나 사실상 반쪽짜리 단일화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뒤늦게 뛰어든 김상훈 예비후보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만큼 단일화 합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행인 군산시장 선거, 문택규 서동석 예비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시행한 6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1차 자격심사에서 전체 5%가 탈락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478명의 예비후보를 검증해 36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검증을 받은 출마 예정자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도당은 지난 15일부터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등 7개의 기준을 적용해 후보자 자격을 검증해 왔습니다. 6일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송화진 지사를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 현 의원이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6일과 27일 도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송 지사가 21.5%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관영 전 의원이 15.5%의 지지를 얻어 오차 범위 내에서 송 지사를 추격하고 있고 안호영 현 의원은 14.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성엽 전 의원은 9.6%로 4위, 김윤덕 현 의원은 7.6%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가 7.4%,
김용호 현 국민의힘 임실순창 남원 당협위원장이 6.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김윤덕 도지사 예비후보가 익산 발전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의 환경부터 산업까지 생동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4대 공약으로 익산역 광역복합 환승센터 건립과 푸드파크 조성,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 확충, 백제 한류 전통문화 체험단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당은 제1차 도당 운영회의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송영남 도당윤리위원장이 각각 맡았습니다. 도당은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게 공천해 전북의 정치문화 개선과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만금 개발청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엄밀히 평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는 새만금 개발청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엄밀히 평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새만금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에 조류 분비물로 덮인 이른바 새똥광 문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수상태양광 송변전선 구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역 복합개발이 민간기업 참여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KTX 익산역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한화건설과 CXC,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 등 민간기업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제안한 개발계획 의견을 기본 구상에 반영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KTX 익산역 일대는 교통과 산업 기반이 어우러진 호남 최대의 경제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항 장항항 지역상생협의체 첫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항만 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등 관련 연구 용역의 추진 계획을 점검합니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방향 등에 대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 관계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지역상생 협력에 대한 정책 조언자, 기획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의 전주대대 이전 계획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 김제 주민들은 전주대대 이전에 반대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은 부대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며 부대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시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인접지역인 익산 김제 주민들은 전주시청 앞에서 이전 반대 시위를 지난 2020년 9월부터 350여 차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이에 주민들은 릴레이 시위에 이어 전주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익산 김제시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차량 시위에는 트랙터와 트럭 등 차량 50대와 익산, 김제 등 도도동 인접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차량을 타고 도도동 항공대대에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까지 가두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노송광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를 전주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항공대대 이전으로 헬기 소음이 극심해졌다며 운항동선을 전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헬기 소음으로 굉장한 지금 주민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고 아침에는 도저히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또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와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하는 것에 결사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항공대대가 도도동에 들어온 이후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격장이 포함된 전주대대와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전하는 것은 춘포면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기피시설인 항공대대를 이미 옮겼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주대대하고 이 통합 예비군 훈련장을 이설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3개가 들어온다 하니 주민들은 더더욱이 위험스럽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을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 시민들은 전주대대 이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로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한 달 동안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군산과 익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의심 사례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의심 사례 대부분은 부동산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양도세와 취득, 등록세를 줄이려는 등의 거짓 신고입니다. 도는 적발 사례에 연루된 매수 매도인의 소명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고용률 63.4% 달성과 18,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이롬 일자리와 구인구직 취업 서비스 지원,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익산 청년시청 건립, 위드로컬 청년 창업 지원, 익산형 일자리 사업 등 1,5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익산시의회가 공공합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기존 업체에 맡기다는 시의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합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매년 30억이 넘는 관리대행 용역 계약을 하면서 원가 산정을 하지 않아 적정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 업체가 수질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해마다 수차례 적발돼 부적격 업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에서 술에 취한 60대가 아동을 폭행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63살 A씨가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군산 시립도서관 화장실에서 9살 B군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서관 직원은 화장실에서 들려온 B군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형 검체팀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도구 지원과 이동형 유전자 증폭 검사 운영을 4월에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4월 둘째 주까지는 3월과 동일하게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가정에서 신속항원 검사 도구를 활용해 자가 검사를 하고 4월 셋째, 넷째 주는 일요일 저녁 검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집단 거주 시설인 초중고 기숙사는 4월 셋째 주 이후에도 신속항원 검사 주 2회 실시를 계속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가 정원의 숲으로 탈바꿈합니다. 전주시는 30일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서 정원의 숲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의 숲은 연말까지 27억 원이 투입돼 야구장 옆과 양궁장 이전 부지 등의 8,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는 미식의 숲, 예술의 숲 등 4개 숲도 관련 절차를 밟아 차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내 제조업체들이 2분기 경기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도내 11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제조업체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9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미만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전분기에 이어 2분기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협의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국제유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군산시가 시승화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하루 화장 건수를 화장로 4기, 3회로 운영하던 것을 비상시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해 4회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화장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개장 6월 화장 예약은 전면 금지하고 일반 시신 위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노후된 화장시설을 보수한 뒤 운영시간, 화장 횟수를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합니다. 시는 공유재산 변경 사항과 누락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해 재해복구 공제 597건과 영조물 배상 공제 1,648건에 대한 정기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제보험 비용은 7억 5천만 원으로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건물과 시설물에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고,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인적, 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한 공제보험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에도 청년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올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직장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과 미취업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시행해 지난해까지 3,4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8대 전라북도 시장상인연합회 회장에 복태만 군산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복태만 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42곳인 회원시장의 가입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복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 기부와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다이로운 밥차가 제일자동차공업사의 후원으로 주민들에게 정성스러운 한 끼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가 제로웨이스트 참여 동료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자재 SNS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SNS 이벤트 응모자 중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제로웨이스트 선물 키트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7도, 최고 16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9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